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저는 폐암 4기를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는 지 6년차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의 댓글 중에서 자연추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폐암이 재발돼서 4기를 진단받고 항암하지 않고 그 요양병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양병원비가 사실은 되게 암 요양병원의 비용이 되게 비싸니까 자연치유가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제가 했다면 제가 영상을 찍는 취지와 되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실비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했더라도 제 돈은 들지 않았어요. 보험으로 요양병원비를 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는 거기 암 요양병원에 있는 각종 고주파 온열 치료 무슨 주사들 많잖아요. 비타민 C 요법, 그 다음에 뜸, 이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겠지만, 이런 것들보다 제가 있었던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의 힘으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암에 대한 편견들,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한 생각, 그리고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유전자는 다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교육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실비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치유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지 않고도 자연 치유를 하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교육이, 여러분들 이상구 박사님 아실 겁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속초에서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후원자들이 있어서요.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유스타트의 강의 내용이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 몇 분까지랑 저녁 7시인가 7시 반에서부터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의 강의를 라이브로 유튜브로 그냥 무료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가 보험의 면책 기간이 됐을 때 이상구 박사님 센터에 2주? 일주일인가? 2주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교육을 받으러 직접 속초에 갔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그게 라이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무료로 나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그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으신 의사 선생님의 치유의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상구 박사님의 강의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제가 늘 자연치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연추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뭐 녹즙을 하루에 뭐 2리터씩 먹고 이게 자연추, 이런 방법론들이 자연추를 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들은 그냥 이렇게 나한테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내 몸의 체질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먹고 낫는다? 그런 건 없고, 이런 운동을 해서 낫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맞는 운동과 그 음식을 먹어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나한테 맞는 게 그러면 뭐지? 그러면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상구 박사님은 스트레칭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작은 모세혈관들이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듯하지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어깨가 기울어졌다던가 뭐 허리가 굽었다던가 어깨가 굽었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작은 모세혈관들이 엉켜 있는 것들을 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칭이랑 뭐 국민체조,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가을 날씨에 산책을 다니면,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감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산책, 이런 운동들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음식도 이상구 박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많으심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홍삼이나 이런 그 건강 보조식품들을 선물을 하시면 다 버리신대요. 그냥 우리 몸에 가장 뭐 필요로 한다는 그 비타민 C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상구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세벨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경상도 표현으로 흔해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널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자연식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그냥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들을, 현미 채식을 먹어주면 된다라는,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치유가 힘든다라는 게 마음의 평안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치유를 생각을 할 때 자꾸 음식에 초점을 이렇게 많이 두는데, 우리 몸에, 우리가 암이 걸린 이유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자율신경의 균형은 그 긴장하고 할 때 생기는 교감신경과 이완하고 편안할 때 생기는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6, 편안할 때 이루어지는 부교감신경이 4, 6대4의 비율로 이렇게 맞춰지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아서 스스로 맥박이나 뭐 이렇게 피를 거른다든가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이 알아서 균형 있게 조절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스스로 해야 되지.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맥박을 조절하고 내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게끔 애쓰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율신경이거든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도 자율신경은 스스로 움직여주는데,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암 환자들은 대부분의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마음의 응어리들이 많아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균형이 깨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교감 신경이 위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을 해주면 그게 80% 9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의 균형만 맞아주면 내가 마음의 평안이 와서 교감과 부교감이 6대4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내가 조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조금 불균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더라도 자율신경이 걸을 건 걸러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마음의 평안인데,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하고 명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노트를 하나 펴서 내 자신의 지금 고민이 뭐고 내가 문제되는 게 뭐며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내 안에 현인이 있고 내 안에 의사가 있음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내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자연치유예요. 그런 자연치유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고 항암을 하면 자연치유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가 아니라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자연치유는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의학의 영역은 생긴 암을 잘라내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저도 처음에 폐암 2기 A 선고 받았을 때는 우상엽을 드러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암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항암제를 먹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항암제를 먹으면 암이 없어지지는 않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가 내성이 오면 다시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방사선으로 암을 태우는 방법도 있죠. 그런 방법들은 생기는 암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노화가 생기면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여서 세포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정상세포가 바뀐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다시 내 몸의 환경이 좋아지면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라는 거고,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기관들이 노쇠가 되면 암세포가 많이 생겨서 80이 넘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해부를 해보면 거의 암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기관이 노화가 돼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노화는 크게 되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의 응어리가 많다 보니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도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암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하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늘 긴장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병이 온 건데,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방법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완, 호흡,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훈련,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감사하기잖아요. 그냥 불평불만을 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 생각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불평불만의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사실은 지금 주어지는 이 가을의 단풍, 아름다운 모습, 푸른 하늘, 이 모든 맑은 공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이 나라, 너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쪽을 보고 선택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긍정적인 사고가 사실은 병의 근본적인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저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 관리 스스로 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처음에는 그 요양병원에 가서 다행히 제가 선택한 요양병원에서 많은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해주는 교육이 있는 요양병원을 제가 갔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이상구 박사님의 무료 강의 말고도 요즘 많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무료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제가 발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환경이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치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